안녕하세요. 8월 셋째 주 시장 요약 자료 잘 봤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번 주 저희 미션은 이 자료들 속에서 시장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과 그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특히 기술주가 좀 쉬어가는 동안 다른 쪽에서 기회가 보였다는 분석, 이게 눈에 띄던데요.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정말이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게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한 주였습니다. 단순히 지수 등락을 넘어서요, 시장 내부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네, 함께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주간 시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S&P 500은 0.27% 오르고 다우는 1.55%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0.53% 내렸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주중만까진 AI나 반도체 피로감 때문에 나스닥이 좀 부진했잖아요. 맞아요. 주 초중반은 확실히 기술주의 부담스러운 분위기였죠. 그런데 금요일에요.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 잭슨홀 미팅이요. 매년 이맘때쯤 시장이 주목하는 이벤트죠.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길래요? 음,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좀 둔화되면 필요할 경우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물론 데이터를 보겠다는 단서는 달았지만요. 아, 시장은 이걸 예상보다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인 거군요. 금리 인하 쪽으로요? 네, 그쵸. 발언 직후에 선물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뭐랄까 순식간에 80%대까지 치솟았어요. 거의 뭐 확실시하는 분위기로 바뀐 거죠. 이런 기대감이 바로 미국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고 달러 가치도 약세로 만들었고요. 바로 이 점이 다우나 S&P 500 지수가 주간 손실을 만회하고 상승 마감하는데 아주 큰 동력이 됐습니다. 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보통 기술주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좀 달랐네요. 그럼 기술주, 특히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볼까요? 27일 실적 발표 앞두고 주 초반엔 좀 불안했잖아요. 뭐 중국 규제 이슈도 있었고. 맞아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컸죠. 주 후반에 파월 발언 덕에 좀 반등하긴 했지만 주간 전체로 보면 확실히 좀 숨고르기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빅테크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죠. 워렌 버핏이 애플 지분 줄였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들 종목 대부분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금리 인하 비대감이 높아지는 게 단기적으로는 기술주에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보통 금리 내리면 성장주에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이론적으론 그런데 시장은 좀 다르죠. 특히 지금처럼 경기 둔화 우려랑 같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때는요.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금리 하락 수혜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가치주나 뭐 경기 민감주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을 옮기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번 주가 딱 그런 모습이었죠. 일종의 섹터 순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버핏의 지분 매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고 해도 그 상징적인 의미가 워낙 크니까요. 투자 심리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이해됩니다. 자금이 기술주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 속에서 이번 주 유독 주목받은 종목이 있었죠. 인텔. 미국 정부가 지분 10%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7% 넘게 급등했어요. 이게 지수 상승에도 기여를 했다면서요? 네, 인텔 급등은 이번 주 시장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 호재가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이 이제 국가 안보랑 직결된 핵심 전략 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부가 직접 지분 인수를 검토한다는 건 그만큼 정책적 지원 의지가 강하다는 신호거든요. 정부가 직접 주식을 산다는 건 정말 큰 의미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책 기대감이 인텔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 특히 설비 투자, 캐펙스나 파운드리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뭐랄까 리레이팅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아, 파운드리 기업들까지요. 반면에 인투이트는 실적이 좀 실망스러워서 하락했고요. 네, 인투이트는 개별 기업 이슈로 봐야 합니다. 모든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눈에 띈 게 주택건설 관련주들이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바로 반응해서 랠리를 펼쳤죠. 네, 맞아요. 주택건설주야말로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한 섹터 중 하나죠. 금리 내려가면 모기지 부담 줄고 그럼 당연히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바로 반영된 겁니다. 인텔은 정책 수혜, 주택건설주는 금리 인하 수혜 이렇게 테마가 달랐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미국 밖에선 어땠나요? 유럽 증시도 좀 올랐다고요? 네, 유럽 증시도 파월 발언 이후에 상승해서 5개월 만에 최고치 부근까지 갔고요. 3주 연속 상승했어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난 거죠. 독일 국채 금리도 따라서 내렸고요. 아시아 쪽은 좀 혼조세였던 것 같은데요. 중국은 좀 올랐지만 홍콩이나 일본은 보합권이었죠. 네, 아시아는 각국 내부 요인이 좀 더 작용한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반등이 이게 추세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결국 다시 연준으로 돌아오네요. 파월은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했는데 시장은 9월 인하에 베팅하고 있고 그런데 동시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좀 엇갈려요. PMI는 괜찮게 나왔는데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고 이 복잡한 신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의 딜레마입니다.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 이게 가장 강한 동력이라서 위험자산 또 장기 채권 선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번 주처럼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요. 경기 둔화 위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세 문제나 공급망 이슈로 물가가 다시 튈 위험도 공존하거든요. 물가가 불안하면 연준이 금리 내리기 어렵겠죠. 성장 둔화랑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이 같이 있는 거군요. 참 어렵네요. 바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인 랠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주나 인텔처럼 특정 테마나 섹터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는 선별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고용이나 물가 지표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문적으로 정리해보면 기술주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가치주, 경기민감주, 중소형주 그리고 정책 수혜주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려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시장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 변화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섹터 순환매일까? 아니면 더 큰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까 하는 거죠. 특히 인텔 사례처럼 정부 정책 수혜나 국가주도 성장 같은 새로운 테마가 더 강력한 동력이 되는 신호는 아닐까요? 앞으로 이런 흐름이 반도체를 넘어서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운 반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변화가 당신의 관심 분야나 투자 결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